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사촌 고모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고모라고 하기엔 사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거의 사촌 언니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가족이 다 모이는 경사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오랜만에 친척 어르신분들도 막 뵙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막 그렇긴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만나는 사람 있냐? 근데 그게 저에게 왜 충격이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까지 저에게 딱히 그런 거를 여쭤보지 않으셨고 터치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집안 어르신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히 아직은 아기가 결혼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이런 잔소리를 들을 만한 나이가 됐구나 라는 30대가 됐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30대라는 나이에서 오는 그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책임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충격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게 나 왜 연애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민인 거예요. 나 그런 식으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나? 남자친구는 고사고 그냥 애인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살짝 좀 시네필 지망생스러운 말이긴 한데, 항상 보잖아요. 그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충족이 되나 봐. 그렇다고 뭐 내가 딱히 그런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가끔씩 한번 그렇게 로맨스 장르 한번 경험해주고 찍어 먹어보면 그걸로 이미 뭔가 HP가 다 채워져서 혹시 현실 속에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장르가 됐든 보통 그러니까 대부분 좀 배우들이 되게 좀 수려한 외모를 갖고 나오잖아요. 뭐 좀 진짜 말도 안 되게 서바이벌 장르라든지 뭐 공포 장르 이렇게 막 고어 떡칠하고 막 이런 분장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조금 뭐 얼굴도 되게 뭔가 깔끔하고 몸도 되게 좋고 막 그런 분들을 제가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 뵙고 눈이 좀 높아지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 좀 이 사람 참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했던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공포영화 투게더라고 최근에 개봉했어요. I love you. 그냥 시놉시스에서부터 딱 뭔가 느낌이 오지만 좀 기괴한 공포 영화일 것 같다. 그리고 몸이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것에서 좀 바디 호러라든지 고어라든지 이런 장르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웃긴 게 이 영화를 볼 때 초중반 정도까지는 진짜 언제 그런 좀 끔찍한 장면이 나올까 싶어서 좀 쫄면서 이렇게 귀 막고 봤는데, 영화가 진행되고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다른 감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 그냥 고도하게 고어와 바디 호러의 외피를 쓴 로맨틱 코미디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정말 갑자기 거리감이 확 좁혀졌던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 두 커플이잖아요. 이 중에 이 데이브 프랑코라는 배우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권태기 커플인데, 여자는 되게 좀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이 관계를 다시 조금 뭔가 되살려보고자 노력하는 편이고, 남자는 뭔가 겉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좀 성의 없음이 딱딱 드러나서 좀 정떨어지게 하는 이런 캐릭터거든요. 남일이라서 그런지 저럴 거면 연애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얼굴이 데이브 프랑코라면 어떨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배우의 형인 제임스 프랑코? 이분도 예전에 좀 좋아했었어요. 막 구설수 같은 거가 막 툭툭 틀어 터지기 전까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해리 오스본으로 나왔던 그때부터 저 청년 참 고전적인 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동생도 배우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심장이 뛰었던, 제가 이 데이브 프랑코 씨를 언제 처음 봤냐면 더 리틀 아워즈라는, 이거 뭐라 그러죠? 수녀원의 우당탕탕 에피소드를 다루는 영화에서 봤었는데, 여기서 약간 그런 캐릭터거든요. 말을 못해서 수녀들의 은밀한 성욕을 말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되게 뭔가 좀 진짜 웃긴
게 여기 이 권태기 커플로 나오는 여자 배우, 남자 배우가 그 리틀 아워즈에서 그대로 또 똑같이 주연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아, 그 조합을 여기서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롭기도 하고 둘이 뭔가 좀 얼굴 합도 되게 좀 잘 맞는 듯한 느낌이어서 아, 보는데 그냥 흐뭇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솔직히 이 배우가 아니었었더라도 이 포스터라든지 씬업 자체에서부터 그냥 제 깔인 게 딱 느껴졌거든요. 아니, 그 포스터 너무 잘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Anyway, 네, 약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랑 비슷한 세대 중에 아실 수도 있는데 다다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한때 우리의 첫사랑이었던 민우주 군 뭐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애니였는데 나름 만화의 에피소드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 주인공 두 남녀 중학생들이 심하게 좀 다투니까 중학생들이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는 애기 우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둘의 뺨을 탁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한참 사춘기고 혈기왕성한 애들끼리 그렇게 뺨이 딱 붙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막 야 이러면서 막 벌어지는 해프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커플이 뭔가 신체가 딱 붙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깜찍한 설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가 지금 다다다로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관계가 소원한 커플이 반강제적인 뭔가 알 수 없는 심묘한 힘으로 같이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정이 다시 싹트게 되면서 화해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구성 좀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영화도 그런 구성을 띠고 있지 않나. 기존의 그 설정에 조금 더 잔인하게 묘사할 뿐이지 겨울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결국은 to become one이기 때문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애초에 이 커플이 각자가 좀 모질하거나 결핍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남자는 아까 말했듯이 조금 그런 경제력이 없다든지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머저리로 그리고 여자는 나한테 의지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조금 속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불순한 의도를 조금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묘사가 되는데, 그런 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미스터리한 힘에 의해서 이제 신체가 붙게 되는 저주에 들게 됨으로써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 포인트가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설정이 단순히 둘이 붙는다는 걸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리적으로 일정 이상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되게 뭐 갈증을 느낀다든지 막 이성을 잃는다든지 뭐 공황 발작 같은 증상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압박을 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졸졸졸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좀 자기에게 의지했으면 좋겠고 좀 더 앵겼으면 좋겠다가도 이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커리어라든지 어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남자한테 떨어져 라고 요구하는 그 둘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게 좀 재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냥 뭔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버리게 되는, 미쳐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계기로 둘의 관계를 완벽하게 결속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은 건지, 아니면 결국 이 관계는 안 될 관계였는데 그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미쳐버려가지고 그거를 다 덮고 이렇게 된 건지의 해석이 조금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두 개 다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둘은 점점 더 비명을 질러가고 피를 더 쏟아내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재밌는데? 나 웃어도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 데이비 프랑코가 진짜 이 영화에서 정말 레전드 머저리로 나오는데 그래도 귀엽더라고요. 근데 데이비 프랑코 얼굴이 아니었어도 재밌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네, 결국 추천! 뭔가 나도 연애한 기분 들고 나도 권태기 해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었고, 이런 영화 보면 당연히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싶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 오늘 총 3작품을 말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 따른 3배우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름 컨셉이 있었어요. 처음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봤던 작품, 내가 보고 있는 작품, 내가 볼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걸랑요. 그래서 투게더가 봤던 작품이고 보고 있는 작품으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게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인 사건 수사대 Q였어요. 이게 총 에피소드가 9편까지 있길래 어제부터 그럼 한 4편, 5편 절반 정도까지 보면서 저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ING입니다. 지금 절반까지 보기로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감상을 말하려고 했는데 망했어. 나 지금 어제 밤새가지고 5화까지 다 봤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30분 남겼네 지금. 컨셉을 지키고 싶어서 30분
10분을 꼴랑 남겼는데 재밌어. 솔직히 저는 이거 처음에 새로 올라온 작품이라고 해서 딱 떴을 때 볼 생각이 1도 없었던 게 솔직히 이거 제목 자체가 별로 안 땡기지 않아요? 약간 뭐 탐정학원 큐도 아니고 뭔가 조금 촌스러우면서도 그냥 적당할 것 같은 추리물일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땡겼는데 또 내가 배우에 약하잖아. 제가 이분을 또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매튜 굿이라는 배우를 예전에 또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가 박찬욱 감독님 또 알아주는 빠순이로서 감독님의 첫 할리우드 입봉작인 스토커라는 작품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해보자면 그걸 뭐라 그러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사륙자의 성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매튜 굿씨가 변태같고 우아하고 섹시하게 나와요. 딱 박찬욱 감독님 깔처럼 나오거든요. 굉장히 집착적이고 잔인하고 과감하면서도 뭔가 자신만의 품위를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이 배우의 외적인 모습과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리고 이제 영국 배우다 보니까 악센트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개맛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튜 굿이란 배우를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빠져가지고 한번 필모를 싹 훑었었거든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제목만 보고서는 안 보고 싶었는데 매튜 굿이 나온다고 해서 봤다. 사건 수사대 큐 신호분요. Just tell me why you think you're going to do any better. Because I'm doing it. 그러니까 이게 성격 더러운 트라우마 가진 천재 경찰의 사건 해결 스토리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반전이 있었던 게 이 작품이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원작 소설뿐만이 아니라 그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마음이 약간 좀 더 누그러졌달까? 얼마나 재밌으면 지금 25년 요즘같이 콘텐츠의 홍수에서도 매튜 굿을 데리고 리메이크를 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보게 됐던 건데 재밌네. 재밌다. 이게 1화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1화 그냥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3화까지도 그냥 그랬어.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매튜 굿 얼굴 본다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매튜 굿 얼굴 본다라는 마음으로 감상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영국 콘텐츠들의 그 축축한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영어 악센트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약간 흘러가듯이 되게 편하게 봤는데 3화 후반 4화부터 몰입감이 미쳤음. 그래서 밤을 제가 이제 웬만하면 건강 잘 챙기는 편이라 그렇게 안 하는데 좀 무리해가지고 지금 졸려. 매튜 굿이 연기하는 성격 파탄 천재 경찰? 맛이 없을 수도 없다. 뭔가 놀랐던 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매튜 굿의 모습은 되게 멀끔하고 고고한 느낌의 되게 야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 병태 같은 영국 신사 같은 이미지였다면 여기서 완전 그냥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게 좀 반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리뷰 보면은 매튜 굿이 그 이쁜 얼굴을 상하고 나서 나올 만큼의 뭐 가치가 있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약간 좀 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저는 이 모습도 예뻐서 그렇게 막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습도 나름 제가 오지콤인 걸까요, 여러분?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아까처럼 막 리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한 시즌에 한 사건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총 에피소드 9편 동안 내내 한 큰 줄기를 이제 갈수록 이제 되짚어가면서 추리해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한두 회 정도의 에피소드 하나를 다루는 작품들은 보는데 부담 없으면서도 확 몰입되는 반면 좀 가끔 되게 자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 엄청 과장됐다고 느껴지면서 좀 유치하네. 이거 추리물인데 이렇게 좀 트릭만 맞으면 되는 건가 싶어서 좀 명탐정 코난 보는 듯한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한 사건을 한 시즌에 아예 완전 긴 호흡과 박자로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후반부로 갈수록 몰입이 미쳤다. 그래서 이 작품도 재밌어서 추천. 저 이거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이번 년에 나왔더라고요. 한 5, 6월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시즌2가 만들어진다 하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 이 작품을 알게 된 거였어가지고 반응이 좋았나 봐. 나도 그럴 것 같아. 매튜 굿이 그러고 나오는데 정말 히스테릭한 주댕이 들어온 호라비 딸린 이혼남이면서도 사회성 없는 한편으로 마음 따뜻한 또라이 경찰을 매튜 굿이 어떻게 말아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봤던 작품 얘기했고 보고 있는 작품 얘기했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제가 앞으로 볼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사실 이런 컨셉을 짠 이유가 곧 부산국제영화제 티켓팅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작품을 고를 때 그냥 시놉시스 자체는 좀 그런데 이 감독님 영화 나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었던 작품이 국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상일 감독님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あんたが横から安次郎の名跡かっぱらったんだと思ってる。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그 사람 추천으로 분노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감독님이 그리는 그 이야기의 결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최근에 또 엄청나게 핫한 일본 남자 배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 쿠로카와 소야 군 정말 장래가 기대되는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을까? 영화제 홈피 프로그램 노트를 한번 읽어보자면 실력파 배우 요시자와 류가 주연을 맡았으며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괴물의 구로카와 소야가 기쿠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 구로카와 소야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봐야겠다. 물론 제가 이 소년에게 뭐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너무 연기도 잘하는데 귀엽고 그냥 탈이 좋잖아요.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진짜 애들은 빨리 큰다라고 느꼈던 것이 괴물에서는 마냥 애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마음이 애렸었고 그랬었는데 장난을 잘 치는 타카키 양이라는 애니를 실사화한 귀여운 청춘물에서도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귀엽고 깜찍한 역할까지 너무 소화를 잘하니까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이지 않냐며. 근데 이런 배우가 이상일 감독과 함께 협업을 했고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엄한 장르의 주인공으로 나온다니 이 배우가 말아주는 또 다른 성장통을 보게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부산에서는 못 보겠지만 GV 때 오나 소야쿤? 스틸컷 같은 것만 봐도 이게 영화가 또 엄청 인기가 많을 각이거든요. 소야쿤! 이런 식으로 연기도 잘하고 멋있는 그리고 아껴주고 지켜주고 싶고 모성애까지 드는 남자 배우들이 속속 들어 나오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랑을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했던 작품들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갑니다. 안녕.